여러분은 오늘 하루 중 좀이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들으셨나요? 물 좀 주세요. 그건 좀. 확인 좀 하세요. 한국어를 듣다 보면 좀이 들어간 문장을 정말 자주 들을 수 있어요. 부탁할 때도 쓰고, 거절할 때도 쓰고, 강조할 때도 쓰고, 때로는 짜증을 표현할 때도 쓰죠. 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좀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느낌으로 사용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공간의 공간지기 지아입니다. 오늘도 한국어 공간에 들러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은 한국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좀이라는 말을 많이 듣지 않으셨나요? 예능이나 드라마에도 정말 자주 나오고요. 좀은 한국 사람들이 거의 매일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분명히 있어요. 같은 좀이라고 해도 상황이나 역할에 따라 느낌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좀을 자주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좀이 어떤 말인지 간단히 알아볼게요. 사전에서 좀을 찾아보면 조금의 줄임말이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말할 때는 조금이라는 뜻보다 다른 역할로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예를 들어, 물 좀 주세요. 그건 좀. 여기에서 좀은 조금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좀이 부탁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고 거절을 돌려서 표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좀은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하기도 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더 분명하게 표현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한국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좀을 사용하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다른 사람에게 부탁이나 요청할 때를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 식당에 갔어요. 자리에 앉았는데 물을 마시고 싶어요. 어떻게 말할까요? 맞아요. 물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물론 좀을 빼고 물 주세요 라고 말해도 돼요. 그런데 좀을 넣으면 요청이 조금 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들려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명령의 느낌보다 요청의 느낌이 더 들고요. 여기에서 좀은 양이 적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부탁이나 요청을 조금 더 부드럽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부탁이나 요청할 때 좀을 정말 자주 사용해요. 좀은 아주 작은 단어 하나지만 문장을 조금 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부탁하는 분위기로 만들어주거든요. 다른 예도 한번 볼까요? 친구들끼리 놀러 갔는데 단체 사진을 찍고 싶어요. 우리 놀러 가면 멋있는 곳에서 인증샷 찍고 싶잖아요. 요즘은 셀카봉으로 찍는 사람도 많지만 전신까지 예쁘게 나오게 찍고 싶으면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야 하죠. 이럴 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저기요,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저기요, 사진 찍어주세요. 라고 말해도 되지만 한국 사람들은 좀을 넣어서 부드러운 느낌으로 요청해요. 좀을 빼고 저기요 사진 찍어주세요 라고 말하면 약간 딱딱하고 상대방한테 시키는 느낌이 더 들거든요. 다른 문장도 볼까요? 문 좀 닫아주세요. 이것 좀 봐주세요. 이런 표현도 한국 사람들이 정말 자주 사용해요. 이 문장에서도 좀을 뺀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문법적으로는 맞아요. 하지만 일상에서는 조금 딱딱하거나 직접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누군가한테 부탁하거나 요청할 때 좀을 넣어서 말할 때가 많아요. 규칙은 아닌데 넣어서 말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상대방한테 부탁할 때 좀을 사용해서 말한 적이 있나요? 거절하거나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할 때도 좀을 사용해요. 예를 들어 친구가 이번 주말에 같이 등산 갈래? 라고 물어봤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솔직히 가기 싫어요. 그럴 때 가기 싫어, 안 갈래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국 사람 중에는 등산은 좀 이라고만 말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재밌는 건
여기서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한국 사람은 거절하는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물론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는 이유를 더 자세히 설명하기도 하지만 일상에서는 이 정도만 말해도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는 경우가 많아요. 직접적으로 안 돼요, 못 해요 라고 딱 잘라 말하는 것보다 조금 더 돌려서 표현하면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상처나 실망을 조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은 좀처럼 뒷말을 생략하는 표현을 너무 자주 사용하면 의견이 불분명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상황에서는 문장을 끝까지 말하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알아두면 좋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사실 거절하는 느낌은 좀 하나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동료가 어떤 일을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는데 할 일이 많아서 거절하는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이럴 때 뭐라고 말하면서 거절하면 좋을까요?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처럼 말할 수 있어요. 이처럼 한국 사람들은 좀과 함께 완곡한 표현을 함께 사용해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처럼 애둘러 거절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나 예능을 볼 때 누군가가 그건 그날은 힘들 것 같은데 라고 말한다면 정말 조금이라는 뜻이라기보다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거절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문대로 말하는 사람의 평가나 느낌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때도 사용해요. 예를 들어 친구와 다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친구가 생각보다 말을 너무 심하게 했어요. 그럴 때는 너 말이 좀 심하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좀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말이 너무 심한 것 같아 라는 말하는 사람의 판단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다른 예도 볼게요. 길을 걷다가 정말 멋있는 사람을 봤어요. 그럴 때는 와, 저 사람 좀 멋있는데? 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문장도 조금 멋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생각보다 정말 멋있네, 꽤 멋있네 처럼 좋은 평가를 담아서 말하는 거예요. 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운동을 잘 하시나요? 친구랑 운동하는데 친구가 평소보다 운동을 정말 잘해요. 그때 친구한테 오늘 좀 하는데?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도 조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생각보다 잘하는데? 꽤 잘하는데? 같은 느낌으로 이해하면 더 자연스러워요. 상대를 칭찬하는 말인 거죠. 이처럼 좀은 긍정적인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조금이라는 뜻으로 이해하기보다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평가나 느낌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나 예능을 보다 보면 오늘 좀 예쁜데? 노래 좀 하는데? 오, 사진 좀 찍는데? 처럼 좀이 들어간 표현을 자주 들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양이나 정도를 나타내는 조금이라는 뜻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평가나 느낌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훨씬 자연스럽게 들릴 거예요. 일상에서 꼭 알아두면 좋은 점이 있어요. 많은 한국어 학습자가 좀을 넣으면 무조건 부드러운 표현이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확인 좀 하세요. 자료 좀 보내세요. 나도 좀 줘봐. 처럼 명령문이거나 문장이 명령하는 어조일 때는 좀을 넣는다고 해서 문장의 느낌이 자동으로 부드러워지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은 한국어를 잘하는 분들도 종종 틀리는 부분이기도 해요. 아니,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의도와는 조금 다르게 전달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 학생 중에도 한국어를 꽤 잘하는 분이 계세요. 말할 때는 가끔 틀리긴 하지만 어려운 주제로 말하기 수업을 해도 자기 생각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가끔가다 확인 좀 하세요. 이런 식으로 톡을 보내요. 당연히 어떤 의도인지도 알고 다른 의도가 없다는 것도 저는 알죠. 외국인이니까 다른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만약 상대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왜 저렇게 말하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제 학생은 좀을 넣었으니까 충분히 부드럽게 표현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왜 지시하는 것 같지?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문장의 형태가 으세요인 명령형 문장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명령문일 땐 상대방과의 관계나 말투에 따라 부탁이라기보다 지시하거나 재촉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좀을 강조하는 억양으로 말하면 짜증을 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좀 하나를 넣어서 말하는 것보다 어떤 표현과 함께 사용하는지가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처럼 좀을 넣고 으세요 대신 다른 표현과 함께 사용하면 훨씬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들려요. 그런데 이런 느낌은 명령문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회사 다닐 때 제가 종종 간식도 사와서 동료와 함께 먹기도 했어요. 그럴 때 가끔 맛있어? 나도 좀 줘봐. 이렇게 말하면서 간식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당연히 드리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아니 나한테 간식 맡겨놨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너무 예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습관처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이런 사소한 말이라도 안 좋은 감정이 계속 쌓이면 다투게 될 수도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문장은 으세요와 같은 명령문은 아니지만 상황이나 말투, 억양에 따라서는 약간 명령하는 말투로 들려요. 그래서 상대방은 당연히 해달라는 말로 느끼는 거죠. 이처럼 좀 하나만 넣는다고 문장이 부드러워지는 건 아니에요. 상황과 말투, 억양,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느낌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상대와 아주 친하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도 부탁하거나 무언가를 요청할 때는 표현과 말투를 함께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반대로 좀을 빼면 조금 딱딱하게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앞에서 들은 것처럼 물 주세요 이 문장도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상에서는 물 좀 주세요 이 말을 훨씬 더 자연스럽게 사용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싶다면 좀이라는 단어만 따로 외우기보다 이것 좀 봐주세요. 잠깐만 좀 기다려주세요.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처럼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문장체에 익히는 것을 추천해요. 이런 부분은 문법책만 읽어서는 배우기 어려워요. 실제 한국 사람들이 말을 사용하는 방식을 계속 듣고 경험하면서 익히는 부분이거든요. 문장을 통째로 익히다 보면 좀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될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좀을 자주 사용할까요? 정확한 이유를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국 사람들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할 때도, 의견을 말할 때도, 거절할 때도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하거나 상대방이 받아들일 여지를 남기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거죠. 좀도 그렇게 말하는 습관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좀은 단순히 조금이라는 뜻만 가진 표현도 아니고 항상 말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표현도 아니에요. 부탁할 때도 사용하고 거절하거나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할 때도 사용하고 때로는 자신의 평가나 느낌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건 좀을 넣는다고 해서 항상 부드러운 표현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문장이 명령문이거나 명령하는 어조라면 오히려 재촉하거나 짜증을 내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은 하나의 뜻으로 외우기보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익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국 드라마나 예능을 볼 때도 좀이라는 말이 나오면 단순히 조금이라고 해석하기보다 왜 여기에서 좀을 사용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전보다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리고 그 말에 어떤 마음이나 의도가 담겨 있는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다 들으셨는데 어떠셨나요? 한국 사람들이 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감이 좀 잡히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좀 때문에 헷갈렸던 적이 있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자연스러운 한국어 그리고 한국인의 생각, 한국어 공간의 공간지기 지아였습니다. 다음에 또 들러주세요. 안녕.